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카리뷰 천차만별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의 연구 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오토뷰 김선웅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자동차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같은 것을 조작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 자동차에 있는 많은 전장 장비들을 조작하고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용자 경험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장이신 추교웅 상무님에게 최근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 자동차를 배울 때만 해도 다 이렇게 물리 버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얘기하는 것도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신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최근 완성돼서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공조장치라든가 아니면 라디오를 듣는 정도가 인포테인먼트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엔 인포테인먼트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정보랑 즐거움, 결국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도 같이 복잡해졌고 어떻게 보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주행 시에 더 편하게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경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짜여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건지 그런 발전 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내부적인 경쟁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상당히 다양한 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당연히 지금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안을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능을 개발을 하고 나서 양산이 된 이후에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지켜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희가 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관건은 그 상황에서 저희가 내놓은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 그대로 쓰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기민하게 빨리 수정을 해서 다음 버전을 배포하느냐가 오히려 자동차 업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 고객들의 그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다른 완성차 브랜드에 비해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굉장히 최적화돼서 구현된다는 점이거든요. 이 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양대 운영체제인 두 체제를 어떻게 동시에 또 넣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 오늘 제가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부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력과 구글, 애플과 경쟁이 또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만약에 더 UX가 좋다면은 자동차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이고 이쪽에서 좋다면 또 무선화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걸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를 맡기 전에 이전 직책이 그 현대자동차에서 실리콘밸리 랩을 저희가 맡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회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 성능도 높지 않았고 간신히 이제 초보적인 내비게이션에 가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객들이 느끼는 지금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래야 한다와 우리 회사가 지금 그 당시에 제공할 수 있었던 시스템 사이에는 좀 격차가 있었고, 어떻게든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빨리 차로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애플이랑 구글이랑 이렇게 기회가 잘 연결이 되어서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사에서 저희 현대자동차 시스템을 레퍼런스로 사실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저희가 양산을 한 이후에도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양산을 하고, 애플도 상당히 빠른 순위로 저희가 카플레이를 양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스마트폰이라는 시간적 격차는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를 저희 안으로 스스로 불러 들어온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을 차단을 한다고도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애플이랑 구글이랑 뭐 그 밖에 수많은 지금 그 앱 개발 업체들과 저희는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나 구글에서 제공되는 기능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고 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희 내장 시스템들의 그 탑재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해서 이제 요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커넥티드카라는 개념까지 접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항상 연결돼 있는 그 자체를 상당히 강조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과거에는 FCA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뚫려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컴퓨터로 차량을 제어를 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시연이 한번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현대 쪽에서는 어떤 해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과거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자동차를 일컬을 때는 스마트카라는 표현이 대세였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이 자동차는 스마트카라는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고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커넥티드카라는 용어를 업계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커넥티드카라는 건 이미 외부 망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킹, 즉 보안에 대한 강건성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FCA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좀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일단 뭐 해프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침입을 하더라도 자동차의 구동계나 주행 그 제어계 쪽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일단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연결을 해줄 거냐는 각 자동차 회사마다 좀 그 정책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철저히 일단 끊어놓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킹은 사실 창과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창도 없고 완벽한 방패도 없고 오로지 끊임없이 방패를 계속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끊임없이 저희 스스로가 또 저희 시스템을 공격을 해보는 등으로 저희가 중기적으로 계속 시스템의 그 보안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좀 강건한 시스템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OTA 방식으로도 하지만 USB나 이제 SD 카드로 사용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연찮게 들어와서 네. 꽂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젠 사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그 파일 자체에 저희가 아무래도 인증을 해놓고 그 키를 저희가 암호화된 서명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변조가 되어 있다면은 시스템이 1차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일단 접근 자체를 차단을 하고, 고객께는 지금 감염된 그 메모리 카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에러를 내놓고, 2차적으로 이 파일조차 같다고 속이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실제 파일을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중, 3중으로 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모 이동통신사에서 5G 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험을 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커넥티드카라는 게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에서는 일단 안전과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그래서 V2X 개념으로 자동차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상황에서 또 자율주행이 가면, 만약에 이 통신망이
좀 불안정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안전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저희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의 영역은 아니지만 예, 제가 이제 커넥티드랑 관련이 회사를 되니까. 예, 대신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분명히 연결되는 정도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고 저희가 자동차가 비단 인프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뭐 개인의 기기 등등으로 더 연결이 많이 될 것인데 이 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망이 차단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자동차 스스로 도로를 파악하고 물체를 인식을 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을 저희 기본 설계 목표로 잡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율주행 기능 같은 걸 개발을 한다면 사실 용이할 좀 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예, 하지만 그게 없어도 스스로 작동을 해야 자동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높은 그 수준의 리퀘어먼트를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제 민감한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국내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당히 완성도 높은 걸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대자동차 이외에 삼성이라는 또 거대 그룹이 있습니다. 예, 예. 왜 양사가 손을 잡으면 정말 대단히 정말 엄청난 그런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손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는 잘 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하게 저희가 뭐 어느 그룹과 협업을 하고 하지 않고 그런 정책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항상 이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한테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협력사로 저희가 삼아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젠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 저희 오토모티브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티어 1 중에 하나인 하만을 인수를 최근에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과는 저희가 과거에도 같이 일을 했고 하만의 시스템을 탑재를 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뭐 한다 하지 않는다 보다는 그 시스템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협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뭐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이 회사와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겠다 보다는 저희가 어떤 개발 목표를 갖고 이 개발 목표를 어느 회사와 하면은 가장 성공적으로 빨리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칫 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뭐 삼성그룹과는 뭐 협업을 안 한다든가 어떤 그룹과는 꼭 협업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